후보자님의 이력을 제가 판넬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현장을 옮기셨죠? 그 김현장에서 공직을 가셨습니다. 또 김현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직을 맡으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김현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20억을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 년 동안 적십자 회비 10,000원, 20,000원 낸 게 전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호수 총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총장에 이르렀고,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으로 있다가 KT 스카이라이프 자문역, 다시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이분들 역시도 총리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에 도움되는 그런 외교,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 않냐 싶습니다. 저는 물론 요청을 받아서 갔습니다만 그 김현장 같은 그 법률 회사가 새로운 어떤 좀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김현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그 공공 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제가 저희 후배인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공무원들한테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존경하는 김의겸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는 답변은 드립니다만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10년 동안 외국계 기업에 선입금 월세를 내주고 6억 2천만 원의 월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실입니까? 네, 아니요. 거의 기억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에 어떤 기간에 얼마씩 월세를 내셨습니까? 그게 지금 한 30년 정도 전이어서요.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회사로서는 AT&T와 모바일 코리아인가요? 하는 정의회사. 자, 후보자님 제가 좀 확인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코리아하고 AT&T 두 회사에 6억 2천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89년입니까? 90년? 89년도부터 99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89년부터 94년까지는 AT&T, 그 이후 95년에는 모바일 코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해봤는데요. 자, 그거는 중요하지 지금 않습니다. 정확한 그거를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간은 좀 어렵고 네. 두 회사는 명백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 합쳐서 6억 2천 정도 되고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되겠네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계약서를 안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게 월세로 받으면은 소득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십시오. 동의만 하면은 인터넷으로 바로 89년, 90년도에 후보자가 얼마의 월세 소득을 올렸는지 바로 지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왜 하지 않죠? 지금 어떤 청문회도 아마 그 국세청의 원칙인 5년 됐습니다. 과세 기간을 이상을 아마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거부하는 거는 후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피해가겠다. 지금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90년도에 후보자님 2007년에 똑같은 청문회에서 문제가 나와서 자, 후보자님 그게 6억 2천 정도를 자, 시간이 좀 신고하기 후보자님 시간이 좀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 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이게 8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사무관 10호봉 1년
월급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한 달 월세로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런 금액을 월세로 받으면은 후보자의 공직 부분하고 이 고액의 월세 받는 부분이 이건 무슨 대가성이 있지 않나. 국민들은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 후보자님.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자, 소득은 후보자님.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동의하시면 냈는지 안 냈는지 바로 확인이 되는데 그걸 그거는 거부하면서 냈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2007년에 이미 저는 검증이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배우자 최하영 씨 재산이 10년 사이 12억이나 증가해서 2배 증가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보자는 이 증가 부분이 이 후보자의 증여와 또 상속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배우자가 재산 증가 분으로 소명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작가인데 그림을 10여 점 팔아서 1억 원을 갖다가 수입을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역시 누구에게 얼마에 팔렸는지 언제 팔렸는지 뭐 개인 사생활 정보라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가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본인의 작품이 고가로 판매하는 것이 감출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지? 근데 언론에서 일부 밝힌 내용을 보면 이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을 전부가 대기업 오너가 개인 도로 산 것도 아니고 법인 카드로 법인명으로 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가의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실들을 감추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 후보자님. 네. 배우자의 작품이 수천만 원대 가격에 그림이 판매됐는데 이게 뭐 한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 배우자는 대학교 3학년 1969년에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국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 2등입니다. 이 오전 청문회가 끝날 점에 시간을 모아서 답변할 기회를 드릴 네, 테니까.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겁니다. 제가 공직을 떠난 다음에 2012년에 한 번, 그리고 작년에 10년 만에 한 번 한 거, 그게 전부 다입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론스타와 우리나라 정부 간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2014년에 답변서를 내셨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진술서를 내셨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진술서를 보고자 했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했는데 론스타 측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한 청구인 재답변서에 후보자의 서면 진술의 일부가 인용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용된 내용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후보자는 당시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국민, 국회, 언론 모두가 너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론스타 측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진술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외국 자본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폄하하는 것을 특히 한 나라의 그 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왜 이런 그 진술을 하셨는지 해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론스타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토요일 날 부총리로 있을 때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산에 등산을 갔다 오면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내가 걱정하는 것은 FTA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 대한 정말 우리가 이해는 시키지만 저항이 너무 많다 하는 걱정을 한 거고요. 후보자님 잠깐만요. 하나만 말씀드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을 하셨기 제가 때문에 그다음에 2차에서 그 론스타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거를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론스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일부분의 얘기를 전체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몰아간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설사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단 한 번도 외국인에 대해서 대한민국 차별한 적이 정부의 없고 후보자님, 그리고 외국인들이 후보자님. 국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반박을 했고요. 한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 측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을 했는데 아닙니다. 유독 우리 후보자만 다른 아, 의견을 의원님, 제시했다는 그게 론스타 아닙니다. 측의 지금 그렇지 대답변서에 않습니다. 나온 내용입니다. 그거는 론스타가 틀린 지금 겁니다. 그 말을 틀렸기 했다는 때문에 걸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아니, 론스타와 연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딴 자리에서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론스타와 연관이 되지 아니, 않는다 그리고 하더라도 론스타가 잘못 어쨌든 알았다는 외국 얘기를 자본에 했습니다. 대한 후보자님의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의원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지 볼 때는 않습니다. 현저하게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발언이다. 아니야, 저는 그렇게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답변서를 내서 해명을 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어떻게 그 중요한 문서를 제가 가지고 있지 기억을 않다는 게 하고 말이 있는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거는 정부는 가지고 있으니까 정부의 요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아니 의원님 정말 그거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은 의사진행